자, 우리가 실행시키려는 프로세스를 인위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수행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서 로그인 쉘상에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서 약속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앰퍼센트 기호를 명령어 뒤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유닉스 상에서의 약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겠다. 근데 이 명령어는 포그라운드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시행을 하고 싶다. 자, 그런 측면이라면 이렇게 로그인 쉘이 프롬프트가 있는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ls다. ls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로그인 쉘은 이 ls를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다. 백그라운드로 수행을 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ls 뒤에 이렇게 앰퍼센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쉘과의 약속이죠. 끝에 이런 앰퍼센트 값이 있다면 앞에 있는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해당되는 명령어한테 터미널 제어권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닉스 명령을 이런 식으로 ls라든가 ps를 이렇게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백그라운드로 돌려달라고 이런 측면으로 잘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별도로 우리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는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개발자 측면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이지 않더라도 쉘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의 이름을 a.out이라고 할 건데 이 a.out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자가 짜고 있습니다. 메인하고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짤 때 얘를 실행을 하면 뒤에 앰퍼센트를 붙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돌게 하겠다.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렇게 구성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앰퍼센트를 주면 가능한 거고요. 아예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백그라운드로 돌도록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측면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 교재가 본문이 프로그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스에 대한 얘기를 보여드릴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스와 함께 실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 명령어 뒤에 앰퍼센트를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자 측면으로 볼 때는 소스상에다가 어떤 테크닉을 넣어주면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자연스럽게 앰퍼센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로 돌게 된다. 이렇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구조적인 거는 실습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먼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놨습니다. 실행 파일이고요. 여기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먼저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아라는 걸로 자, 소스를 보면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일반 유닉스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C를 배울 때 이렇게 인클루드 하죠. 메인 하고요. 슬립이라는 명령을 한 줄만 넣습니다. 잠잔다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요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세컨드거든요. 100초 동안 잠을 자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100초가 지나면 빠져나와서 더 이상 로직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제가 여러분과 어떤 로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좀 장시간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잠을 재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슬립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보죠. 자, 엔터를 치면 자, 로그인 쉘은 이 foreground라는 프로그램한테
터미널 제어권을 줬겠죠. 그래서 이 foreground는 PID를 부여를 받았을 거고요. 이 foreground는 뭐 포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쉘은 이 foreground가 프로세스 그룹에 소속이 될 텐데 그 그룹의 아이디는 이 foreground라는 프로세스의 PID가 그룹의 아이디가 됐겠죠. 그래서 그 그룹으로 터미널 제어권을 제공을 했을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은 foreground는 뭐 입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이 터미널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로그인 쉘은 백그라운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프롬프트가 나와야만 로그인 쉘이 다시 터미널 제어권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100초가 지나야 되겠죠. 100초가 지나야만 다시 이런 프롬프트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병렬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혹자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을 하나를 더 만들면 가능하겠죠. 다른 터미널을 창을 띄워서 거기서 명령어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요. 일단은 하나의 터미널 안에서 병렬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일단 좀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아직 100초가 지나지 100초를 우리가 뭐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백그라운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뒤에 앰프센트를 넣어주면 백그라운드로 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foreground라는 명령을 입력하고요. 앰프센트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 프로그램은 로그인 쉘이 뒤에 앰프센트가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로 돌려야 되겠구나. 터미널 제어권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엔터를 치게 되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바로 다시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바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foreground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느냐? PS를 해볼까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PID가 2280이라는 PID를 가지고 이 foreground 프로세스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로그인 쉘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LS라든가 PS라든가 이런 명령을 지금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하려는지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뭐 이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PS-J 해볼까요? 그러면 foreground라는 프로세스는 PID가 2280이고요. 프로세스 그룹의 아이디는 지금 foreground라는 이 프로세스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룹의 아이디는 이 foreground라는 프로세스의 PID로 2280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그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을 뿐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볼까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측면의 일. 사용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이렇게 앰프센트를 뭐 LS라고 할까요? 그리고 앰프센트를 뒤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무조건 로그인 쉘이 foreground로 주려고 제공을 했지만 그걸 반납을 해버리고 강제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돌게 하는 그런 측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요 이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즉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뭐 단적인 어떤 유닉스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그게 그 자체적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추가적으로 내부 구조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응용해서 다른 측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측면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LS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건데 먼저 소스를 보도록 하죠.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은 뭐하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기에 실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포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유닉스 API를, 윈도우즈 API 때와는 좀 다르게, 이 포크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펑션인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 펑션이 아니어서 그냥 좀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개발을 하실 분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뭐 헤더 파일들이 있고요. 메인하고 뭐 인테저로 변수 하나 선언했고요. 포크 했습니다. 자, 포크라는 시스템 콜이 수행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이 포크를 수행했던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에 의해서 또 하나의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리턴 값, 포크에 의해서 리턴되는 요 리턴 값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인지, 그러니까 즉 이 포크를 수행한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라면 어떤 일을 하고, else 자식 프로세스라면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턴 값이 0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리턴 값이 0이면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음수가 되면 뭐 실패한 건데 일단 실패는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요. PID가 0이면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PID가 0이면 이 부분은 부모 프로세스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어런트는 프린트F를 찍고 나서요. 더 이상의 로직이 없습니다. 즉 죽겠죠. 종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일이 오거든요. 뭐를 하냐면 슬립으로 100초 동안 잠을 재웠네요. 슬립에 대한 얘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보죠.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수행을 해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죠. 부모 프로세스는 이 부분으로 로직이 온다 그랬는데요.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죽는다 라고 메시지를 찍고 더 이상 로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리 와서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슬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00초 동안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인위적으로 좀 어떤 일을 죽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떤 로직을 구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100초 동안 잠자는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좀 일정한 시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수행되는 것을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컴파일을 미리 해놨고요. 테스터가 엔터를 치면 쉘은 이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한테 터미널 제어권을 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는 어떤 테크닉이 숨어 있냐면 쉘이 로그인 쉘이 이 프로그램에게 터미널을 제어권을 주더라도 강제적으로 터미널 제어권을 반납하고 빠져나오도록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아까 &와 함께 실행했을 때처럼 로그인 쉘의 프롬프트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자,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메시지를 찍었고요. 바로 떠 있죠. 자, 그러면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냐? PS 해볼까요? 떠 있죠. 여기에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는 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 이유는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보고 그림을 보고 소스로 다시 가보죠. 쉘이 터미널 제어권을 이 프로세스 그룹한테 주는데 언제 뺏어오느냐? 프로세스 그룹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모두 종료하면 당연히 뺏어가지만 프로세스 그룹의 프로세스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 그룹의 리더가 종료했을 때는 터미널 제어권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그림으로 본다면 PID 100일이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죠. 102는 아마도 이 10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일드 프로세스일 것 같은데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 그룹 안에 있고요. 터미널 제어권을 줬는데 만약에 102번은 계속 돌고 있는 가운데 101번이 종료를 했다면 터미널 제어권은 로그인 쉘한테 다시 반납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종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유닉스 환경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를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로직상으로 보면 포크를 하면서 프로세스가 이제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데 부모 프로세스는 페어런트 프로세스 다이라는 메시지를 찍고 더 이상 로직이 없죠. 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제가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초 동안 잠자게 하는 거를 로직을 대신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부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행이 되게끔 해놓은 거죠. 자, 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로그인 쉘이 수행시킨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얘 이미 PID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존재했겠죠. 백테스트라는 프로세스로 수행 중에 어느 부분의 로직을 수행하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분의 로직이 수행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였을 거냐? 당연히 부모 프로세스가 그룹의 리더였겠죠.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포크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도 만들게 됐던 거고요. 자, 근데 부모는 바로 죽는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쉘을 통해서 100일의 프로세스를 띄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룹의 리더가 됐겠죠. 그래서 그룹의 아이디도 100일이 됐고요. 로직이 수행되는 가운데 하나의 프로세스를 101번의 프로세스가 만들었나 봅니다. 자, 근데 102번은 살아있는데 101번이 먼저 종료됐다면 그룹의 리더가 종료돼서 터미널 제어권을 다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과 똑같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떨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00초가 지났기 때문에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데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PS를 해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의 PID가 2293인데 부모는 죽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죠. PS와 함께 -J를 해볼까요? 과연 그룹의 아이디는 무엇인가? 그룹의 아이디가 2293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거짓말이 됩니다. 과연 PGID가 2293일 것이냐? 엔터를 쳐보면 백테스트라는 이 프로그램의 PID는 2293인데 그룹의 아이디는 2292네요. 자, 그렇다면 이 2292는 과연 누구의 PID일 것이냐?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였겠죠. 자, 이번에 PS-F를 해볼까요? 자, 2293의 PID는 PPID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가? 1번이 됐네요. 아주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쉘에 의해서 여기서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처음 생성된 쉘에 의해서 생성된 프로세스의 PID는 2292였습니다. 이 2292라는 프로세스가 로직상에서 포크를 함으로써 2293이라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이 2292의 부모 프로세스는 화면에다가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뿌리고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죽은 거죠. 리더가 죽었다는 얘기는 요 2293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부모가 죽은 거죠. 유닉스의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는 고아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리얼 월드와 같이 고아들은 고아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리모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대리모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1번이라고 그랬고요. 이름은 이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93은 1번이라는 PID를 갖는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도록 릴레이션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왜 이렇게 억지로 부모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유닉스의 전제 조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로세스는 종료할 때 반드시 부모한테 유언을 해야 된다.
부모는 유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에 의해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반드시 부모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모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1번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인위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부모는 죽었지만,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는 죽었지만 아직 이 2293이라는 자식 프로세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룹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종료된 거지 그룹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룹이 없어지는 거는 그룹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모두 종료됐을 때 그룹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292라는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터미널 제어권은 뺏겼지만 그룹은 존재하는 거죠. 2292로. 이 그룹 안에 2293이라는 프로세스가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친아버지는 2292가 친아버지, 친부모지만 종료가 됐기 때문에 2293의 현재 시점에 아버지는 대리모인 1번이 됐다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유추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도 이전에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터미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측면이었냐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이 있을 때 인위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병렬적으로 프로세스를 유닉스 시스템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고려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디폴트로 로긴 쉘에서 수행하면 포그라운드로 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어와 함께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를 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백그라운드로 돌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위적으로 부모 프로세스, 로긴 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부모 프로세스를 인위적으로 종료시키면 된다. 그거는 뭐 우리 사용자가 할 수는 없죠.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렇게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로그인 쉘이 수행시켜주는 프로세스, 그게 아마도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되게 될 텐데요. 걔를 종료시키면 자연스럽게 터미널은 로긴 쉘한테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백으로 돌게 된다. 이런 측면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PS-EF를 했었는데요. 모아를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끝에가 D가 있는 것들은 데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데몬 프로세스 유령과 같은 존재죠.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죽은 유령이 2가지 개념으로 불리게 됩니다. 2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한 데몬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좀비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죽은 놈이죠. 죽은 놈이 뭐 죽은 것 같지도 않게 어쨌든 다시 살아있는 그런 측면인데, 데몬도 죽은 거고요. 좀비도 죽은 건데, 데몬은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에서 개발자 측면에서는 항상 프로그램을 유닉스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항상 데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몬 프로세스는 우리가 즐겨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유닉스 환경에서. 좀비는 절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자의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좀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데몬들은 백그라운드로 가만히 돌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팍 깨어나서 동기화가 돼서 해당되는 일을 수행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또 가만히 또 잠자고 있다가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깨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가 붙은 이 프로세스들은 특히나 이제 이 데모 프로세스들은 백그라운드로 돌게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PPID가 1번이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데몬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만들 수는 빼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들은 보면 이 데몬들은 항상 로직상에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쉘에 의해서
처음에 수행될 때 태어난 그 프로세스는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데몬이 해야 될 실제 일은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행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백그라운드로 돌게 되는 거죠. 로그인 쉘에서 수행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백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몬 프로세스들은 항상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PPID는 1번이 되겠죠. 대리모가 1번이 이닛이 대리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왜 부모가 죽었느냐? 왜 자식이 로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로 돌게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우리가 봤던 로직에서처럼 이렇게 포크를 통해서 실제 로직은 자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만들어낸 이후에 바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로 돌게 되겠죠. 이러한 팁을 유닉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데몬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프로세스와 터미널과의 관계성,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이 측면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